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이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멱살 잡고 나스닥을 캐리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의 이면에는 탁월한 실적이 있었죠.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역시 FSD 이연 매출의 인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좀 이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올해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맵을 보면서 장을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나스닥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테슬라가 무려 10%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을 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주식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증시 상승의 이면에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 때문이겠죠? 자, 2월 1일에 얼마 안 남았죠? 2월 1일에 올해 첫 번째 FOMC 미팅이 있는데 25bp 즉 0.25% 금리 인상 확률이 98%로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지속되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 되겠죠. PCE 지수 발표가 있는데 최근 CPI 지수마저 6%대가 나왔기 때문에 PCE 지수도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에 따라서 25bp 금리 인상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150불 이상으로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160불을 찍어버렸어요. 10.97%나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캔들을 보더라도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2억 2,900만 주나 나왔습니다. 평균 거래량의 3배가 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봉이 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완연한 반등 추세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월 6일 때 한 101불 정도 찍었을 때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역시 탁월한 실적이 있었죠. 테슬라는 이번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농계 BPS도 시장 예상치였던 1.1불을 뛰어넘는 1.19불이 나왔고요. 매출액 역시 시장 예상치를 넘겼습니다. 다만 자동차 판매 부분에 그로스 마진이 시장 대비 좀 낮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4분기부터 재고가 늘어나면서 테슬라 차량의 가격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요, 25%가 넘는 그로스 마진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좋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보면 매출은 4분기에 33%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49% 성장했고 EPS 역시 40% 정도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매출과 EPS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매출 총이익률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올해 어느 정도 경기 하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도 계속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에요. 중고차 가격도 요새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시기에 테슬라는 20% 가까운 차량 가격 인하를 내세우면서 차량 판매 극대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크게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내린 만큼 최대 판매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테슬라의 AI 데이터, FSD 관련 데이터 수집이 증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FSD 기술이 좀 더 탁월해질 것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차량 판매 확대가 서비스 매출과 이익이 확대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역시 분기마다 판매 실적이 계속 경신이 되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SD 서비스 매출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4분기 차량 판매량을 세세히 살펴보면요,
정전 동기 대비 생산량은 44% 증가했고 판매량도 한 31% 증가했어요. 자,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줄어든 모습이 나오죠. 자, 그만큼 재고 일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산업 평균 재고 일수는 58일 정도예요. 테슬라는 재고 일수가 13일 정도로서 산업 평균 대비 재고 일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만큼 재고를 적게 가져간다. 그만큼 빨리빨리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3일밖에 안 됐었어요. 재고 일수가. 근데 이번에 13일까지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요. 자동차 수요가 둔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직 수요가 탁월하다. 수요가 우리의 생산 캐파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달에 대대적인 가격 인하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주문량이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현재 월간 생산 능력의 2배 수준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더가 한 30만 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월간 생산 능력이 한 15만 대 수준으로 봤을 때 30만 대 정도 오더를 가지고 있다. 생산량 대비 2배 이상의 오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 공식 판매 목표를 180만 대로 잡았습니다. 자, 캐파로 봤을 때는 200만 대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충분히 셀 생산량도 배터리 생산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200만 대도 판매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80만 대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내용으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게요. 역시 FSD 이연 매출을 이제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말부터 이제 FSD를 와이드 릴리즈 하기 시작했어요. 10.2, 69.3 버전 이것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북미 기준 약 40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40만 명 구독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2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는 소프트웨어 수익이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순이익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1.2조 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한 번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요. 뭐 쪼개서 나누어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인식률에 대해서는 테슬라에서 정확히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4분기에는요 324밀리언, 즉 우리 돈 5천억 원에 이르는 손익 계산서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에도 반영하고 수익에도 반영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FSD 베타 11 버전이요. 11.3 버전이 와이드 릴리즈 될 예정으로서 계속해서 그 기술이 탁월해지면은 구독자 수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자, 구독자 수가 만약 100만 명까지 증가를 하면요. 이게 수익이 3조 원까지나 늘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거의 한 개 분기 순이익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 순이익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테슬라의 이번 분기 실적 레포트에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문구를 해석해 보면요. 아직도 1빌리언이 넘는 이연 매출, FSD 이연 매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언젠가 실현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빌리언이면 우리 돈 1.2조 원이 넘는 돈이죠. 계속해서 이러한 꿀단지를 가지고요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연 매출이 있는 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중요한 사항들로는요, 에너지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는 거예요. 전년동기 대비 한 72%가 는 매출이 3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 뭐 한 4조 원 가까운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실적 증가가 탁월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2%나 증가했어요. 이는 캘리포니아 레스로프 메가팩토리의 생산 능력 증대에 따른 것인데요. 올해는 이를 연간 40기가와트시까지 증대를 한다니까 더욱더 빠른 매출액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저께 기가 네바다 확장을 발표를 했었죠. 자, 이에 따라서 4680 셀을 100기가와트시까지 이제 양산을 해보겠다라고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장기 목표는 연간 1테라와트시, 그러니까 1000기가와트시까지 셀 양산을 늘려본다라고 합니다. 자, 100기가와트시가 모델 3, 모델 Y 150만 대 분이에요. 근데 이를 1500만 대 분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정말 연간 1000만 대 이상 판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디테일은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에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트럭 양산 개시 시점은 올해 여름부터라고 하지만 대량 양산 확보는 내년이라고 하고요. 현재 하드웨어 3.0을 쓰고 있지만 하드웨어 4.0 도입의 첫 차량은 사이버트럭이 된다라고 하니까 올해 여름부터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드웨어 4.0이 도입이 되면 도조 시스템과 연계돼서 FSD의 기술에 더욱더 큰 발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닝 레포트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공장지별 올해 현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작년 한 해는 정말 고달팠지만 훌륭하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다, 훌륭하게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배송 측면에서도 발전이 있었어요. 매 분기 세 번째 달, 그러니까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최대한 딜리버리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밀어내기식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송을 해왔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2년 2분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6월 달이 되겠죠. 6월 달에 2022년 2분기 배송량의 74%나 배송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3분기에는, 그러니까 9월 달이 되겠죠. 3분기 마지막 달은 이게 한 64%로 줄어들었고 4분기에는 51%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그 인도량 하중 지수를 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매분기 마지막 달에 인도량이 집중이 되면요, 아무래도 배송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송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즉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 테슬라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가 텍사스도 현재 주당 3,000대 이상의 캐파를 달성한 상황이고 4680 셀도 주당 1,000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세미는 지금 기가 네바다에서 작년 12월부터 지금 생산해서 인도를 시작을 했죠. 기가 상하이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가장 힘들었던 공장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챌린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작년 한 해 뭐 4, 5월 달 뭐 한 달 정도 쉬기도 했고요. 캐파가 뭐 75만 대 이상까지 오르면서 수요량도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그런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75만 대 이상 캐파를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그런 캐파 증설은 올해 없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메인 엑스포트 허브, 그러니까 수출 전진 기지로서 올해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주당 3,000대 이상 캐파를 지금 달성을 했고, 뭐 퀵실버라든지 미드나잇 체리 레드 같은 색깔까지 추가를 하면서 유럽 고객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공장지의 캐파 상황을 보면요, 거의 200만 대 가까운 지금 캐파를 달성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올해 수요만 받쳐준다면 200만 대까지도 팔 수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니까 180만 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버 트럭은 이제 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설비들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한 늦여름부터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 세미는 파일럿 프로덕션, 그러니까 시험 생산에 지금 들어갔고, 로드스터랑 로보택시가 나와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중요하죠. 이거는 아직 디벨롭먼트 단계다,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BYD를 비롯한 뭐 폭스바겐,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전기차를 우후죽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EV 시장 점유율도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글로벌 점유율을 20에서 25%로 친다면 이게 2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요, 전체 글로벌 신차 시장,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했을 때 전체 신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는 이 131만 대 판매를 했고요. 올해는 최소 180만 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글로벌 신차 시장은 연간 8천만 대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이미 미국 시장,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는 4%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유럽은 2%가 넘는 수준이고, 중국에서도 2%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180만 대까지 늘어나니까 이 점유율이 모두 다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향 그래프를 보자면 FSD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래프를 들 수 있겠어요. 현재 FSD 베타 사용자가 북미에만 40만 명까지 증대됨에 따라, 자, FSD로 주행한 마일 수가 지금 뭐 9천만 마일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판단할 수 있고요. FSD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테슬라 차량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줌도 지금 테슬라 차량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애플 뮤직도 들어갔고, 도어그 모드가 들어가서 애완견을 뭐 차량에 두고 쇼핑을 하더라도 애완견의 상태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팀 서비스까지 지금 모델 S와 X에 들어가서 플레이스테이션 5급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안전도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FSD 관련해서 뭐 뉴스에서는 안 좋은 퍼드들을 많이 퍼뜨리죠. FSD 때문에 뭐 사망 사건이 있었다. FSD 이거 조작이다라는 뭐 말까지 있는데요. 자, 조작이라면 이렇게 사용자 수가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도가 증가할 수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죠. FSD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와이드 릴리즈를 시작을 했고 버전 11로 넘어가면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번 분기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역시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에너지 사업 영역은요,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5.5%밖에 아직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8%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ESS 부분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은 자 2.5기가와트시까지 4분기에 판매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2%나 성장을 했어요. 2022년 토탈 6.5기가와트시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현재 레스로프로에서 연간 캐파를 40기가와트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향후 매출액이 한 7배 정도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간 한 20기가와트시만 메가팩을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다면 현재 한 개 분기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40기가와트시면은 정말 혁혁히 매출액과 순이익 성장에 힘을 보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의 수요가요, 테슬라의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산량을 램프업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스토리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6기가와트시가 넘었는데 올해는 뭐 20기가와트시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서비스 매출에서도요, 2022년에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역시 뭐 부품 판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슈퍼차징 관련된 매출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중고차 판매가 있겠는데요. 이 매출 역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최대 이슈로 이렇게 두 가지 보셔야 된다고 했죠. 매 분기 판매 실적이 계속 경신이 되느냐, 두 번째는 FSD 관련된 이런 서비스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또 한 번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3세대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요. 3월 1일 인베스터 데이 때 3세대 플랫폼, 그러니까 차세대 플랫폼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세대 플랫폼이 모델 S와 모델 XS였다면 2세대 플랫폼은 모델 3랑 모델 YS였습니다. 이제 3세대 플랫폼은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이 로보택시와 아더스에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불 이하 저가 차량에 이 3세대 플랫폼이 쓸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2020년에 매년 50% 이상의 딜리버리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이를 잘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 50만 대를 인도하면서 50% 성장률 달성을 했었고요. 자, 2021년에도 달성을 했었고 2022년에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는 달성을 한 거예요. 물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 정도 성장을 달성했지만 2020년 원래 계획 대비로는 지금 착실히 50% 이상 CAGR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170만 대 이상 판매를 하면은 2020년에 세웠던 그 목표 5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80만 대만 판매하더라도 테슬라는 2020년에 말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3세대 플랫폼이 나오면은 더욱더 이를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3세대 플랫폼이 나오면 연간 4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이르는 판매량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올해도 180만 대, 그러니까 170만 대 이상만 판매하더라도 2020년에 말했던 50% 성장률은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25조 원에서 30조 원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매크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차와 같이 연간 400만 대에서 1000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는 카메이커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사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16%에서 2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영을 잘해서 이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이익률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뭐 16%에서 18%에 달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는 Average Selling Price,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가격입니다. 보시면 차량 한 대당 가격이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자, 차량 가격은 이렇게 싸지는데 마진율은 계속 상승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렇게 세 개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제조 원가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공장을 계속 확장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면서 같은 고정비라면은 차량 판매 대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고정비,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관비가 거의 바뀐 게 없었어요, 테슬라가. 특히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관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용이 오히려 감소되거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마진율이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진율 증가에는 FSD와 같은 소프트웨어 수익의 증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능력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요. 계속해서 주가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도 판단이 드는 바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표는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팩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이 회색 막대는요, 오토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0%예요. 매출액 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19년부터 매출액 성장이 정체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간 글로벌 차량 신차 판매량은 한 8천만 대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매출액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50%를 넘길 때가 많았어요. 특히 2021년 2분기 들어서 50%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률 때문이라도 차별화된 밸류에이션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S&P 50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 역시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테슬라는 50%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퍼레이팅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전체 오토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자동차 카메이커들은요 한 8%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는 16%가 넘어가는 2배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P 500에 있는 우량 기업들도 14%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를 초과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팩트를 보면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점유율 성장이 지속이 된다면요, 계속해서 주가의 반등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